한국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 산속 깊은 마을에서 들린 익숙한 말투에 한 문화 인류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발견한 놀라운 유사점들. 제사를 지내는 방식, 가족 식사 풍경, 심지어 밥을 뜻하는 단어까지 놀랍도록 비슷했는데요.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이어진 비밀스러운 연결고리.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역사의 흔적일까요? 스페인 문화 인류학자의 놀라운 여정.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파울라 에스트라다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는지를 연구하는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5년 동안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다시 현장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라오스, 그 북쪽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향했죠. 제자인 미겔, 그리고 현지를 잘 아는 가이드 소피가 함께였어요. 공책과 카메라, 한 달치 옷가지를 가방에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지늘기 질퍽한 산길을 덜컹대는 차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해가 들면서 공기는 점점 시원해졌고 길 양쪽으론 커다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바닥에 반짝이는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거의 다 왔어요. 소피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너무 조용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무로 지은 작은 집들이 기둥 위에 올려져 있었고 여기저기선 요리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닭들이 마당을 느긋하게 돌아다녔고 은은한 나무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겉보기엔 참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커다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나무 뒤나 문틈으로 몸을 숨겼어요. 제가 웃으며 손을 흔들자 깔깔 웃으며 맨발로 달아났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는 조용히 끄덕였지만 선뜻 말을 건네는 이는 없었어요. 사실 이해됐어요. 낯선 외국인이 카메라를 들고 공책에 뭔가를 계속 적고 있으니 경계하는 게 당연했죠. 셋째 날쯤이었어요. 소피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신뢰가 생기면 마음을 열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소피가 우리가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러 왔다고 설명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함께 밥을 지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대나무로 바구니 만드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 포근하던 오후였어요. 저는 마당 한켠에 앉아 콩을 갈고 있던 어린 소녀를 보게 됐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검은 머리카락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안녕. 뭘 만들고 있어? 그 아이는 저를 보며 웃더니 고개를 돌려 친구를 불렀어요. 레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낯선 땅인데도 어쩐지 익숙한 말투였거든요. 스페인에서 종종 보던 한국 드라마 속 말투처럼 문장 끝이 살짝 올라가며 부드럽고 다정하게 울렸어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와닿는 소리였죠. 며칠 뒤 저는 손때 묻은 메모장을 넘기며 라후어 단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어떤 단어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라후족이 밥을 팥이라고 부른다는 거였죠. 입속으로 몇 번이고 따라 불러봤어요. 밥, 밥. 신기하게도 한국어의 밥과 발음이 너무 비슷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말도 낯설지 않았어요. 아메 혹은 아마처럼 들렸는데 한국어의 엄마와 발음이 묘하게 겹쳤어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건 단순한 언어의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묻어나는 부름처럼 느껴졌거든요. 소피, 팥이라는 말이 밥이라는 뜻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긴 하루에 2끼만 먹는데도 팥이란 말을 정말 자주 써요. 중요한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도 끼니는 밥이라고 하거든요. 팥과 밥, 뭔가 좀 닮았죠? 소피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 못했는데 더 놀라운 건 말의 구조였어요. 라후족 사람들은 늘 동사를 문장 끝에 두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를 나 밥 먹는다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어순만 보면 한국어랑 거의 같았어요. 한 번은 아이 하나가 저를 보며 암에 팥 씻다라고 말했어요. 소피가 웃으며 해석해줬죠. 우리 엄마, 밥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말투의 흐름으로도 한국어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그날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어요. 소녀 둘이 서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다가 한 아이가 느아하고 친구를 불렀어요. 그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렸죠. 소피,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너라고 했어요. 여긴 친구끼리 그렇게 불러요. 너, 진짜요? 제 귀에는 그 소리가 한국어의 너와 거의 흡사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또 깨달았어요. 나를 뜻하는 말은 야였는데 그것도 한국어의 나와 발음이 겹쳤어요. 나는 야, 너는 느아.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갈라져 나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감정의 뿌리는 남아있는 느낌이었죠. 아이들이 느아, 같이 가. 하고 외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문득 한국 아이들이 야, 너 먼저 가. 하고 장난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단어만 닮은 게 아니었어요. 말에 담긴 정서, 부르는 톤, 장난기 어린 분위기까지도 너무 비슷했죠. 마치 오래전 같은 언어에서 나뉘어져 각자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요. 그 순간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단순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연결의 흔적 같았어요. 시간을 건너온 조각들. 이 마을의 말 속에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천천히 물들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직감했어요. 이 마을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걸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제 옆엔 질문으로 가득 찬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요. 한 소녀가 레나야 하고 친구를 불렀던 날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마을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마당을 쓸고 집과 집 사이엔 알록달록한 천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꽃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소피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추수 축제예요. 마을 어르신이 우리도 초대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진짜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해가 지고 저와 미겔, 소피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으로 향했어요. 두꺼운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단단하고 근엄해 보였고 지붕 아래에 주렁주렁 달린 등불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잠시 숨이 멎었어요. 대나무 바구니엔 찰밥이 담겨 있었고 색색의 절임 채소와 매콤한 소스가 작은 그릇마다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과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방 한쪽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작은 제단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돼지 머리가 올려져 있었어요. 앞에는 밥그릇과 술잔이 차분히 올려져 있었죠. 사람들은 한 명씩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조금씩 올리고 있었어요. 소리 하나 없이 이어지는 장면엔 묘한 긴장감과 경건함이 감돌았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소피 이거 한국엔 제사랑 많이 닮았네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 장면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순간 현실과 기억이 겹치는 느낌이었죠. 소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적 봤던 풍경과 너무 비슷하다고요. 예전에 한국 민속학 수업에서 배웠던 차례의식의 구조와 거의 일치했어요. 자료 사진 속의 설날 제사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죠.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우리를 조용히 방 중앙으로 이끌었어요. 돗자리가 깔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더니 밥그릇을 하나씩 건넸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소피가 통역을 해줬지만 저는 굳이 뜻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어조는 앞서 마을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투와 같았어요.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정이 담긴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꼈어요. 밥을 먹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어르신부터 음식을 먼저 드리는 모습, 오른손으로 음식을 건네는 습관, 빈 그릇을 그냥 두지 않고 곧장 채워주는 배려. 하나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가족 식사 풍경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밤이 깊고 별이 떠오르자 마을 어르신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은 북쪽에 눈 내리는 산에서 왔어. 큰 강을 건너고 험한 언덕을 지나 이곳에 정착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북쪽에 눈 덮인 산이라니 혹시 한국과 가까운 그 어딘가를 말하는 걸까요? 그날 밤 반딧불이 깜빡이는 어두운 마당을 지나 작은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책상에 앉아 절하는 방식, 음식을 나누는 장면, 말투 속 따뜻함, 조상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메모했어요. 하품을 하며 졸고 있던 미겔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산속 마을과 멀리 떨어진 한국을 이어주는 무언가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미겔이 물었어요. 기름 등불 아래에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는 관찰. 그 다음은 비교. 마지막은 연결.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엔 두 장면이 함께 떠올랐어요. 이 작은 산속 마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한국. 수천 년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 보이지 않는 전통의 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산속 마을에서의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고 마을 어르신께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렸어요. 소피에겐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죠.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타자 다시 지늘길을 덜컹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조용했던 마을이 점점 작아지다가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몸은 마을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았고 그 물음표들은 바르셀로나의 분주한 거리와 제 아파트까지 따라왔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딸 아리아나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줬어요. 16살 또박또박 자기 말 또렷하게 하는 아이인데 저처럼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엔 뭔가 재밌는 거 찾으셨어요? 아마도. 근데 좀 더 알아봐야겠어.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아시아 역사책들을 꺼내어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펼쳤고 손끝으로 빛바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책 구석에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1000년도 더 전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망한 뒤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흩어졌고 그중 일부가 지금의 라오스처럼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기록이었어요. 이게 연결고리일까? 이번엔 과학 논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책과는 달리 이건 연구자들이 실제로 검사하고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보고서를 몇 개 넘기던 중 눈에 확 들어오는 글을 발견했어요. 라오스 북부 산악 부족의 유전자에서 동아시아인과 비슷한 특징이 발견됐다. 2018년에
홍콩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였어요. 유전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몸속 정보예요. 그걸 분석하면 먼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죠. 그 연구에 따르면 라후족처럼 산에 사는 일부 부족들은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유전자 조각을 갖고 있었대요. 또 1983년에 나온 고고학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고구려가 망하고 일부 사람들이 산을 넘어 티베트와 동남아까지 옮겨갔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물론 이게 모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마을에서 보고 느낀 것들과 이 자료들이 이상할 만큼 잘 맞아떨어졌어요.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조용히 제자리로 하나씩 끼워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문득 한국 문화가 더 궁금해졌어요. 다큐멘터리를 찾아 틀었죠. 한 장면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밥을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말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말투는 너무 익숙했어요. 라후족 어르신이 아이에게 말하던 그 어조와 꼭 닮아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어와 문법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엔 감정이 있고 말 끝에는 관계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문화를 연구해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만난 닮음이었어요. 그날 밤 학회 발표를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어요.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문화학회. 전 세계에서 모인 연구자들과 과학자들 앞에 서니 숨이 조금 가빠졌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넓은 홀에 조용히 퍼졌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 제목은 문장 끝의 감정, 라후족과 한국인의 문화 비교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한 장엔 라후족 아이들이 북을 치며 놀고 있었고 다른 한 장엔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있었죠. 이 두 민족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엔 생각보다 가까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는 계속 넘어갔어요. 음식을 나누는 방식, 어르신을 대하는 예절, 그리고 나무 위에 세운 전통 가옥의 구조까지. 하나하나가 어쩐지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무언가를 다시 보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게 남은 건 말끝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녹음해온 음성을 들려줬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부를 때 말끝을 살짝 올리며 부드럽게 감싸던 그 소리. 이어서 한국 가족 드라마 속 장면도 틀었어요. 어조는 달랐지만 감정의 결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곧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고 이내 큰 박수로 번졌어요. 한 연구자가 손을 들었어요. 언어를 감정으로 분석한 시도는 처음입니다. 말, 역사,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저희 학교와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이 긴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뒤 딸 아리아나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아빠랑 외식이에요. 바르셀로나에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이 있대요. 그 식당은 작고 아늑했어요. 따뜻한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음악. 서버가 다가오자 저는 숨을 고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환히 웃었어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제가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유일한 말이에요. 비빔밥과 김치를 나눠 먹으며 아리아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한국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 벽에 라후족 아이들의 사진을 붙였어요.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한마디지만 그 안엔 긴 여정의 시작점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 한마디 인사를 다시 떠올려요. 그리고 그날의 마을을 기억하죠. 그 조용한 산속 마을에서 들렸던 따뜻한 목소리 하나. 이 이야기는 흙길과 나무집이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끈 중요한 열쇠가 되었죠. 언젠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고 누군가에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날을 꿈꿔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계속 배우고 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장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문화인류학자의 일이라고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우리는 결국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 밤마다 노트를 덮을 때면 그 산속 소녀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레나야. 말끝을 살짝 올리며 부르던 그 따뜻한 부름.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음은 언어를 타고 멀고 긴 길을 돌아 언젠가는 또 다른 마음에 닿는다는 걸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